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 복숭아가 맛이 없다고 하죠. 비가 많이 오면 복숭아의 맛이 없어지는 게 사실일까요? 웰빙 농부황소 TV. 예,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복숭아의 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에 햇볕이 없어집니다. 햇볕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숭아의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햇볕이 없어지면 복숭아의 맛이 없을까요? 햇볕이 없으면 강합성을 못해요. 모든 나무는 다 똑같지만 햇볕이 없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아도 햇볕이 없으면 강합성을 못합니다. 강합성이 무엇이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또 햇볕을 받아서 이 나뭇잎에서 강합성이 이루어지면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이 되죠. 이 산소는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이 나무의 열매라든지 뿌리라든지 가지 등등의 각 기관으로 포도당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보내진 이 포도당은 이 과일에 갔을 경우에는 단맛을 내게 되는, 즉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합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포도당이 많이 형성이 되고, 많이 형성된 그 포도당은 이 복숭아에서 복숭아 과일에서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 햇빛이 없어지고, 그래서 강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복숭아의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비가 오면 복숭아나 다른 과일들의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강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포도당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숨을 쉴 때, 즉 나무가 호흡을 할 때 그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나무가 호흡할 때 강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그 포도당은 점차 소모가 되어 간답니다. 나무의 호흡은 24시간 항상 하게 되는데, 특히 밤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했을 경우에는 호흡이 느려지게 된대요. 그래서 호흡이 느려지면 포도당의 그 소모량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과일이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비 오는 날은 복숭아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맛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합성과 호흡, 그리고 하늘에 비가 오고 햇볕을 가리고 햇빛이 쬐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평상시에 강합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장지가 햇볕을 가려서 밑에 결가지들이 햇볕을 못 받는다면 그거 도장지를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토양 관리를 해서 급격한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강합성은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는 또 강합성이 또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온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비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당도를 높이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이 포도당은 또한 호흡작용에도 쓰이지만 이 포도당이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질소가 작용해서 이 포도당을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죠. 이 아미노산은 또 단백질과 또 핵산으로 또 변화되게 하는데, 나무의 질소질이 많으면 만들어진 그 포도당을 아미노산으로 많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나무에 질소질이 많으면 그만큼 포도당의 소비도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주고 키운 복숭아 나무는 맛이 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의 맛은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맛이 있습니다. 당도도 물론이고 어떤 품종은 기본적으로 당도가 좀 높고 어떤 품종은 당도가 기본적으로 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사람들이 품종 개발을 해서 신품종 복숭아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나 이런 농사들은 하늘이 뭐 99%하고 1%만이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질소가 또 만들어진 포도당을 이렇게 소비를 시키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 복숭나무에 내 가온에 질소기가 많다면 이 질소기를 좀 억제시켜 주는 방법들은 또 있습니다. 질소와 가리 비료는 서로 반대적인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산가리를 시비를 해주면, 수확 전에 시비를 해주면은 질소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키기 때문에 또 단맛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질소기가 많은 나무나 질소기가 많은 밭에서는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은 열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인위적인 것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맛도 어떤 인공적으로 맛을 높이는 것은 그 맛이 또 이제 자연의 그 맛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미원, 뭐 조미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은, 화학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은 뭐 맛이 좀 풍미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건강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그 맛, 특히나 이 복숭아는 당도만이 그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도 외에 향미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복숭아의 이제 맛을 결정하는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건강한 맛을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가 오면 맛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좀 다른 것도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역시 비가 오면 맛은 떨어집니다. 그것을 인간이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복숭아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강합성을 잘 되게 하고 또 질소기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또 가온에 또 이제 풀을 재배하면서 청초 재배를 하고 하면은 이 향미라든지 식감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숭아의 특수한 그런 맛을 또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노력은 가능합니다. 한 번은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이 비가 오면 복숭아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쭉 했대요.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복숭나무가 비를 맞지 않도록 했는데 그 결과 역시나 당도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가 많이 와서 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날 햇볕이 없어서 당도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 모든 과일 나무가 그렇지만 강합성 작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가 강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햇볕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이 복숭아 과일에 햇볕이 많이 가면 당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과일에 햇볕이 전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햇볕은 가야 되지만 복숭아 요 과일에 너무 햇빛이 직사광선이 쬐이면은 일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강합성을 하는 이 나뭇잎에 햇볕이 많이 가야 되고, 나뭇잎 중에서도 이 열매가 달려 있는 결가지 주변에 햇볕이 많이 가야 됩니다. 도장지에는 햇볕이 많이 가봐야 거기서는 자기 몸만 키우는 영양 생장만 하는, 자기 몸만 키우는 그런 역할만 하지 과일을 키우는 역할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장지가 보이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올해는 유독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간간히 오늘처럼 또 이렇게 햇볕이 비치잖아요. 이런 햇볕이 복숭아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랍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